안녕하세요. 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화입니다. 오늘은 재혼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제 주위에는 재혼하셔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사실 재혼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. 한 커플은요, 지금 집을 아주 그냥 땅을 사서 집까지 본인이 설계해서 이렇게 짓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두 분이 그리스 3주 이상 가서 여행 갔다 온다고 갔다가 지금 한 2주, 3주 된 것 같아. 이제 돌아올 때 됐나 봐요.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너무 이 남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. 근데 이 커플이 어땠냐?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. 저런 여자가 다 있어. 이렇게 했었대요. 근데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났는데 여성분이 저 사람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싶다. 이렇게 막 이렇게 스킨십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또 하나 저희 커플스가 매칭해준 커플 중에는요, 좀 젊은 커플이에요. 아이도 남자아이 둘, 남자아이 둘만 양쪽이 있어요. 그래서 아빠가 키우고, 이쪽은 엄마가 키우고, 그리고 또 한쪽은 뭐 이제 신분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좀 시민권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고민한 끝에 이 두 분이 잘 만날 것 같다라고 매칭을 해드리고 나서 3개월, 4개월 만에 바로 결혼하셔서 지금 뭐 저희 가끔 어디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더라도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,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는 이 커플도 사실은 되게 많이 망설이고 자신 없어 하고 그러셨어요. 특히 여성분이. 근데 지금은 그 아들들끼리라서 양쪽이 합쳐지면서 친구처럼 너무너무 잘 지낸대. 비슷한 나이끼리거든요. 싸우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서로 한 가족이 되면서 가족 사진 보니까 아빠, 엄마, 이 아들들 4명이 딱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좋은 커플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재혼한 커플이 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어요. 한국 같은 경우에도 초혼에서 결혼했다가 10년 안에 이혼하는 게 40%라면은 그 10년 안에 재혼한 커플이 다시 이혼하는 건 70%의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도 2년 안에 재혼 커플이 갈라설 수 있는 확률이 약 60% 이상이었다고 하고요.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혼,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나서 끝까지 행복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헤어졌다. 그리고 나서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. 그러면 또 재혼을 꿈꾸는데 이 두 번째는 제대로 만나셔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과 기대와 뭐 여러 가지 부담과 정말 과연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참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두 번째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내 발목을 붙들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집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그래서 재혼할 이런 커플들이 다시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지금 제 주위에 너무너무 행복한 재혼 커플들처럼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싶어요. 자, 재혼 커플들, 이제 다시 재혼한 커플들은요, 첫 번째, 가정과 가정이 만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어떻게, 뭐 내 자녀는 없는데 상대 배우자의 자녀가 있다던가 양쪽이 같이 있다던가 이런 양육에 관련된 거, 그리고 또 재정, 어떤 재정으로, 그러니까 재정에 내가 얼마를 벌고 상대는 얼마를 벌고 그래서 이거를 생활비로 어떻게 쓸 것이고 하는 이런 재정적인 거, 또는 뭐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나 적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,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너무 오픈을 안 해서거나 또 막상 오픈했더니 아무것도 없거나
이럴 때 있어서 많은 그 고민도 있고요. 뭐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고민이 있고요. 자,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픈하셔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저는 항상 결혼 이제 재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를 반드시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전문 변호사한테 가서 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유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하다못해 내가 살다가 로또가 됐다?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서부터 제가 설명을 들어다 보니까 아주 정말 필요하더라고요. 근데 많이 불편해 하세요. 그런 것들을 꼭 우리 사이에 이런 걸 해야 되나? 라고 생각을 하던데 오히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다가 결정적일 때 삐그러지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면서 아예 좀 좋은 관계를 이렇게 진행하는 커플들을 볼 땐 이제 결혼 생각하고 있으시면 서서히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세요. 그리고 그렇게 상의하는 계기로 좀 오픈을 자기에 관련된 거를 오픈하게 돼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뭐 양육이나 그런 뭐 경제적 부담이나 재정에 관련된 것들이나 뭐 종교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습관이나 뭐 오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. 네.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우리가 전에 왜 헤어졌는지 그 헤어졌던 거에 대한 이유나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새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뭐 원인들 있죠. 이혼 사유가 뭐예요? 라고 얘기하면 뭐 상대 배우자의 불륜 또는 뭐 도박 아니면 폭력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로 또 많이 이렇게 이제 이혼 사유를 쓰세요. 자, 그러면은 그게 그 상대 전 배우자의 탓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. 우리가 상대가 전 아내가 너무 사치스러워서 헤어졌다고 칩시다. 자, 그러면은 그 사치스러웠던 전 아내의 문제만이었을까요? 그렇게 하게끔 내가 뭐 돈을 많이 계속 어떤 묻지 않고 줬거나 아니면 그 사치로 대리만족할 만한 내가 그거를 대신 아내 옆에서 이렇게 살갑게 해주지 않고 그 전 아내가 사치스럽게 할 수밖에 없던 만족도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너무 방치했던 거 아닐까요? 또는 뭐 불륜도 마찬가지고요.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볼 때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서로가 좀 노력하는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인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또 건강 문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죠. 그럴 때 두 분이 같이 또 해봤고 뭔가 노력을 해보고 또 그 전에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아뒀어야 되는 습관 이런 것들도 상대 배우자한테만 뭐라 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혼한 커플들 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들여다 보셔야 돼요. 근데 생각보다 좀 아프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뭔가 그랬을 때는 나의 치부도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. 그렇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. 우리 두 번은 이제 실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첫 번째의 그 원인에 대해서 그냥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이걸 어떻게 했으면 그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됐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세 번째 이 원인과 어떤 해결점 여러분 모르죠.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새 배우자를 만났을 때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한다거나 대책을 세운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뭔가 소통을 통해서 거기에 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. 제가 매칭을 하다 보면요. 특히 그러니까 재혼을 꿈꾸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전 배우자의 좋은 점은 킵하고 싶은 거예요. 뭐 전 배우자가 돈은 많았다, 똑똑했다, 또는 뭐 매너가 좋았다, 아니면 예뻤다, 뭐 이런 것들은 전 배우자의 조건을 킵하고 나서 그런데 어떤 생활 습관이 안 좋았다, 뭐는 안 좋았다, 이런 거는 아닌 사람을 찾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우리는
완벽한 사람을 찾자는 거거든요. 없어요. 없어. 정말 없어요. 자, 예전에 키 빼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이거를 서로 이해하면서 조금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상대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우리가 이제 재혼한 커플이 다시 이제 재혼하려고 하는 커플이 다시 한번 그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다 오픈 마인드 하셔야 된다.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셔야 돼요. 내가 얼마를 벌고 상대는 당신은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까지 해서 어떤 서포트를 할 건지 내 자녀는 내가 하고 당신 자녀는 당신이 케어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뭐든지 불편하지만 오픈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전 배우자와 이혼한 사유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서 이럴 때 이거를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. 만약에 혼자 못 찾잖아요.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전문가가 왜 있어요? 우리 상담하는 분들 또 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역 그런 가정 사역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. 내가 이랬고 상대는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적이었을까를 들여다보면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죠. 또 나도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를 내가 표현을 못했던 문제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, 분석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나면 새 배우자한테 그것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새 배우자에게 좀 더 그러니까 다 각자의 그런 자존감을 좀 세워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전히 조건은 그런 것들을 해결 안 하면 똑같은 지점에서 또 넘어지게 돼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생각보다 전에 피해서 전 배우자와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는데 또 똑같은 지점에서 결국은 해결을 못해서 또 헤어지고 2번 하니까 3번 씻고 4번째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되세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혼한 커플이 다시 재혼해서 이 재혼한 커플이 다시 이혼할 가능성은 우리 통계청에서도 여러 가지에서도 높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내 인생에서 조금 더 또 신중해지고 2번은 겪지 않을 그거 한 번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이 상처와 힘들겠어요.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좀 나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아였습니다.